안녕하세요. 오늘 3D 프린팅을 이용한 몰드플로우 컨포멀 쿨링 해석을 발표하게 된 EDNC 황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요. 우선 먼저 냉각의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출에서 사이클 시간은 전체 성형 공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냉각 시간의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성형 시에 열 밸런스, 서멀 밸런스를 고려해서 이제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냉각 최적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이클 시간의 단축 그리고 제품의 품질 개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냉각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냉각 설계의 변경, 냉각 채널의 직경의 변경이라든지 레이아웃의 변경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도구 이용, 베풀이나 버블러나 열핀 등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금형의 코어, 인서트 코어를 이용하거나 금형의 재질을 변경하는 등등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형상 적응형 냉각, 컨포멀 쿨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몰드 플로어에서 해석하는 방법과 적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컨포멀 채널이라는 것은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냉각 채널과 달리 제품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이제 좀 더 균일한 냉각을 할 수 있는 냉각 채널을 의미하고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의 하나인 이제 제조의 한계성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냉각 회로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컨포멀 쿨링을 이용하면 냉각 효율이 향상이 되고 또 사양에 맞는 설계 가능성과 부품 형상의 복잡한 부분을 고려하여서 이제 냉각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의 균일성과 품질을 모두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컨포멀 쿨링을 이제 몰드플로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몰드플로어에서는 쿨 FEM이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컨포멀 냉각 채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는요, 이제 냉각 채널의 이제 깊이, 피치, 직경 등이 고려가 됐을 때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직경에 따라서 금형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오른쪽 그림은 이제 피치의 변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서피스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저희 몰드플로우에서는 이제 앞에서 제가 컨포멀 쿨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쿨 FM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아시다시피 몰드플로우에서 냉각 채널은 빔으로만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포멀 쿨링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자 형상으로 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면에 따라서 냉각을 가거나 이런 다양한 형상의 냉각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3D CAD 형상을 이용을 하여서 유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몰드플로어에서는요. 이 냉각 채널 부분을 3D CAD를 가지고 와서요. 오토데스크 CFD라고 하는 솔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즉 냉각 채널 부분의 냉각수의 유동은 유체 해석을 따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온도 결과를 저희 몰드플로우 결과에 전달을 해주면서 이 상호 작용하는 부분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냉각 채널의 형상은요, 3D CAD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몰드플로우에서 지원하고 있는 메시 타입은 파트를 기준으로 듀얼 도메인과 파트 3D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냉각 채널은 이 컨포멀 쿨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해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컨포멀 쿨링과 기존의 빔 채널이 되어 있는 복합적인 형상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포멀 쿨링 해석을 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차적으로 파트에 대한 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해석을 할 시퀀스를 선정을 해주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채널에 대한 모델링과 메쉬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금형에 대한 모델링과 메쉬 작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형 조건 및 온도 옵션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컨포멀 쿨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여드리고 컨포멀 쿨링이 얼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세미나 발표가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쪽으로 또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고 있어서 이번 세션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쫙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은 제품을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해석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제품인데요. 일부러 깊이가 깊은 금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깊이가 깊은 금형을 만든 후에 이쪽에서의 냉각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코어 쪽에서 들어가는 냉각 채널, 그리고 하늘색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은 내부에 들어가는 냉각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메쉬 타입, 몰드플로어에서 메쉬 타입이 듀얼 도메인과 3D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3D 메쉬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만약에 냉각 런너 시스템이 추가될 경우에는 런너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메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파트 메쉬를 하신 다음에요. 시퀀스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쿨 FM이 포함된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로는 냉각 채널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3D CAD의 모델링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가지고 오셔서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임포트 쿨 FEM 이라는 설정을 선택하시면요. 임포트라는 부분에서 이름을 클릭하면은 아래쪽으로 확장했을 때 Add 3D 채널이라고 3D 채널의 모델을 갖고 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불러오실 경우에는요. 해당하는 모델의 속성이 자동으로 채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던 Add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냉각 채널 모델이 가지고 오는 와지지만 속성이 채널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속성 변경하기를 이용하셔서 냉각 채널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냉각 채널의 모델을 가지고 오고 속성을 주어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요. 해당하는 냉각 채널의 인렛과 아웃렛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채널에는 한 개 이상의 인렛과 냉각수가 들어가는 입구와 아웃렛, 나오는 출구를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메쉬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선택하는 부분은 바운더리 컨디션 안에 콜런트 인렛 안에 여기 보시면은 채널 3D 인렛, 3D 아웃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래피드 히팅 앤 쿨링도 같이 RHCM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RHCM 설정을 하시고자 하시면 이 래피드 히팅 앤 쿨링 인렛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그 내부에는 다양한 속도 설정을 주실 수가 있고요. 냉각수가 들어가는 속도를 주거나 유량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메쉬를 짤 수가 있는데요. 메쉬 옵션에 가면은 기존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던 3D 채널 메쉬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메쉬를 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메쉬 짜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4가지 옵션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소의 최대 모서리 길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도 리졸루션 팩터라고 하는 저희가 적용하는 메쉬 사이즈 적용 개수를 사용해서 메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3D CAD에서 메쉬 짤 때와 같이 스케일 팩터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팩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소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서 좀 더 많은 요소 수가 나오고요. 이 스케일 팩터가 커질수록 메쉬 사이즈가 커져서 요소 수가 감소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동일한 제품인데요. 제가 리졸루션 팩터를 0.5로 했을 때는 한 123만 개 정도의 메쉬가 나왔고요. 리졸루션 팩터를 2로 했을 때는 약 50만 개 정도
메쉬 수가 나왔습니다. 이 해석 시간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를 요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냉각 채널이요. 그 겉면에 있는 금연과 열 전달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이제 열 계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냉각 채널의 외곽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인핸스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향상된 레이어. 이 부분에 이제 해석의 결과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이어를 많이 나누게 되고요. 기본 설정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플루이드 갭 엘리먼트는요. 이 인핸스먼트 레이어 외의 부분에 최소 몇 개의 레이어를 작성을 하겠다라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해서 메쉬를 짜시면 냉각 채널에 대한 메쉬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금형에 대해서도 메쉬 설정을 하시고 이 부분은 쿨 FEM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메쉬 설정을 완료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플런트 냉각 채널 부분과 파트와 금형이 모두 메쉬가 완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 설정은요, 이 부분도 쿨 FEM과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제 컨포멀 쿨링이 일어나는 이 냉각 채널 부분은 그 설정을 다르게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크게 FEM 솔버와 복셀 솔버로 나눠져 있습니다. FEM 솔버는요, 오토데스크 CFD 솔버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 복셀 솔버 같은 경우는요,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냉각 채널을 큐브 메쉬로 간주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해석 시간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냉각 부분에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유체 해석을 하시면은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속도, 압력, 온도 분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고 정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요. 이 유체 스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부분에서 흐름이 나쁜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좀 더 뜨거운지 핫스팟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제가 원했던 계획했던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일반적인 줄랭각 모델도 하나 더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컨포멀 쿨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열전달 효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요. 사출 압력도 약 18%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변형값을 확인했을 때 전체 변형, 토탈 지축의 변형이 14.7mm 가던 것이 냉각 채널만 바꿨을 때 총 토탈 값이 7.9mm로 4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포멀 쿨링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저희가 필요하고 요즘에 요청이 많이 있으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해석을 할 때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신뢰성 있는 해석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컨포멀 채널로 보고서 해석을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메쉬도 다르고 솔버도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쓰던 1D 메쉬 경우 일반적인 줄랭각에서는 좀 더 높은 신뢰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에서 적합한 부분에서만 이 컨포멀 쿨링을 고려하셔서 실제 현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응용 사례를 볼 건데요. 먼저 냉각 채널을요,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갖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요. 이 인서트 부분에 냉각 채널을 변경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채널에 냉각 채널이 없는 것, 줄냉각이 있는 거, 상판만 컨포멀 쿨링인 거, 모두가 컨포멀 쿨링인 경우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쿨링, NC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온도 편차가요. 매우 심하죠. 이 경우에는 한 50도 정도의 온도 편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냉각을 했을 경우에는 35도씨의 온도 편차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컨포멀 쿨링과 줄냉각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5도씨까지 전반적인 열 편차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품 형상에 따라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전반 제품의 수축률을 봤을 때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냉각 채널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품의
형상에 따라가는 컨포멀 쿨링을 이용할수록 제품의 균일한 온도 분포가 되어서 빠른 냉각이 일어나면서 낮은 수축을 일으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응용 사례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박스 제품의 내부에 열을 빼기 위해서 컨포멀 채널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안에 서머커플을 설치를 해서 온도를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겉면과 내부면과 표면을 비교를 해보았고요. 제품을 사출한 이후에 전체적인 디플렉션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1번은 제품 내부에 위치하고요. 이제 5, 6, 3, 4, 5, 6, 7, 8, 9번까지 해서 9개의 센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가요. 실제 측정된 그래프고 파란색 그래프가 시뮬레이션 된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금형 온도를 80도, 95도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패턴이 매우 잘 따라가고 있는 시뮬레이션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품의 변형도 빨간색은 실험값, 파란색은 해석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 95%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롤러 튜브 모터 어댑터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 부분에 냉각 채널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열 집중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때 이 부분에서 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해서 컨포멀 채널을 추가를 하였더니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 온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이클 타임이 60% 정도, 90초에서 36초 정도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포멀 냉각 채널을 이용하면 냉각의 최적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제품의 사이클 시간이라든지 표면 문품질, 변형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확인했고요.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재료와 원하는 형태의 금형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몰드 플로어에서 이는 오토데스크 CFD 솔버를 이용해서 컨포멀 냉각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 이 컨포멀 쿨링이 효율적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열 집중이 예상되는 경우, 특히 깊이가 깊은 금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요. 나중에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해석으로 몰드플로우로 예측하실 수 있으니까 또 관련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EDNC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